안녕하십니까. 수의학원에서 영재센터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현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년 2026학년도 영재학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할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준비했고요. 바쁘신 토요일 날 또 날씨도 쌀쌀한데 또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영재학교 입시가 치러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올해의 경쟁률, 그리고 문항 분석들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영재학교랑 조금 그래도 아직은 밀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KMO라는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어떻게 이제 치러지는지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입시를 위해서 이 공부들을 하는 건데 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안내 드리고요. 수의학원 이제 저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혹시나 남으신 분들 중에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개별 질문 및 상담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2025학년도 영재학교 입시 일정이고요. 원래 이제 2025학년도에 영재학교를 갈 친구들이니까 원래 진행된 내용이에요. 자, 일단 특이한 점도 있고요. 일단은 영재학교 입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지고요. 1단계는 편하게 그냥 서류 전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서류에는 총 이제 4가지가 보통 이제 작성이 되고요. 첫 번째는 입학 원서예요. 입학 원서는 그냥 포맷에 맞춰서 쓰는 거니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학생들이 걱정하는 거는 자소서, 추천서. 근데 쓰는 거는 학생들이 자소서만 쓰게 되고요. 추천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제 또 제공이 되어야 되는 생활기록부, 이렇게 총 4가지 서류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예전에는 학교별로 막 너무 상이하고 달랐는데 원래 어느 정도 통일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인터넷 접수예요. 예전에는 인터넷 접수, 우편 접수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 접수고요. 특이한 경우들만 우편 접수들이 간혹 한두 개씩 존재합니다. 뒤쪽에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래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이 서류에서 조금 많이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서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잘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전형은 그냥 지필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트렌드가 여러 가지로 자꾸 바뀌고 있어요. 객관식, 문항수가 많았다가 문항수가 좀 줄어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교과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교과 중심이라는 이 말이 결론적으로는 교과 외에 있는 뭔가를 더 알아야 되는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교과 내에서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 또 커트라인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그 가이드를 보시면은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가고 있는지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단계 전형이 이제 캠프라고 하는 일정이고요. 원래는 대부분 1박 2일로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전 이제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그냥 당일 가서 2단계 같은 시험 한 번 더 보고 왔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1박 2일 들어가서 토론도 하고 영화도 보고 보고서도 쓰고 글쓰기도 하고요. 이 친구들이 수학과학 공부 정말 많이 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수학과학 물어보면 정말 이야기 잘하고 문제 잘 풀고 하는데 글쓰기를 시켜보면 그쵸? 이게 좀 얼음이 되거나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거나 굳이 당연한 건데 뭐라고 또 써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글쓰기 같은 것들도 조금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도 요즘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시 일정은 진행이 되고요. 일자를 보면요. 이제 서류 접수가 6월 초에 시작, 5월 이제 조금 하순 정도의 시작인데요. 사실 저는 한 15년 정도 입시를 진행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은 있어요. 일정이 일괄적으로 뭔가 딱 짜여져서 진행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발표가 되면 원래는 이렇게 진행이 되나 보다. 저희도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요.
학교들이 이제 한 4월 말 정도에 입시 요강을 뜹니다. 입시 요강을 뜨면 그 요강에 맞춰서 서류를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요강을 이제 학교마다 요강도 좀 다르고 학교마다 발표일도 달라요. 그나마 똑같았던 게 2단계 지필 일정이었는데 원래는 한과영과 나머지 학교가 일정마저도 조금씩 달라져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움들은 있고요. 특히 2단계 요 일정 보면 요때 원래 친구들이 뭐 했는지 대부분 기억나시나요? 기말고사였어요. 1학기 기말고사. 그래서 요때 어떤 친구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2단계 시험을 봐야 되고요. 어떤 친구는 기말고사가 영재학기 2단계를 보고 와서 바로 다음날 또 2단계를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이게 그쵸 뭐 아무것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는 소수령의 시험이다 보니까 저도 항상 좀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그걸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보시고 좀 학생들을 위해서 조절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항상 이제 1학기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 최종적인 발표가 나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대부분 이제 겨울방학 끝날 때 이제 최종 합격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그건 아마 2학기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해라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서류예요. 와, 이 서류가 보시면 이제 입학 원서, 자소서, 추천서, 두부, 자소서가 이제 자기소개서고요. 추천서가 한국 같은 경우는 두부, 서울도 두부. 그래서 학교마다 너무 이렇게 달라서 저희가 그냥 일괄적으로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여기가 이제 경기도 이제 분당구니까 경기도를 보면 추천서가 총 세부예요. 세부. 그렇죠. 추천서가 많습니다. 저는 요 서류 이야기를 이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추천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요 세 가지가 아마 1단계에서 제일 그렇죠. 뭐 세 가지면 거의 전부인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는 친구들 또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하면 좋을지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우편은 이제 특이한 경우, 이제 한과영 같은 경우만 생기부2가 이제 등기우편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생기부2가 필요한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이제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학교는 우리나라 이제 교육법상 고등학교로 분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2학년들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생기부의 내용이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1학년이 자유학기제잖아요. 1학년이 자유학년제였다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2학년이 지원하는 경우에만 초등학교 때 서류를 이렇게 따로 이제 학교 측에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만 등기우편들이 또 사용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이제 정원과 그리고 경쟁률 안내를 드릴 거고요. 한국은 여기 9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실제 정원이 12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90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120명 중 30명을 장영실 전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어려서부터 뭔가 하나에 이렇게 관심이 너무 많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생명과학일 수도 있고요. 수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몰입도나 자기가 좋아하는 정도의 도가 조금 과해서 누가 말려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럼 네가 살아온 환경을 바탕으로 보고서도 써보고 네가 했던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심층 면접이라는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30명 정원이 좀 따로 있고요. 여기 90명은 그냥 정확히 아까 전에 정상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치는 인원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서울은 120명 정원, 경기도 120명 정원인데 원래 처음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전형이라 그래서 정원 외에 이제 정원 포함해서 10명을 따로 뽑았고요. 대전 90, 대구 90, 광주 90, 세종 84, 인천 75 해서 총 정원은 833명이에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영재학교 친구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조금 이렇게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지역 우선 선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많이 뽑아줘야 된다라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이 막
이제 생기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정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몇 명이 선발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60명 정도를 이제 뽑게 되는데 서울 각 구 19개의 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각 구에서 2명씩을 일단 뽑아요. 그러면 38명은 이 120명 중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뽑히게 되겠죠. 같은 제도가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우선 선발 제도는요, 각 경기도 내에 있는 각 시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서울시에 있는 은평구에서 서울 영재학교를 2명 가는 것과 경기도 성남시에서 있는 친구 1명이 경기를 가는 건 좀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경기도 있는 친구들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영재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일단 1단계 조금 특별한 점만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영재학교에는 599명, 600명이 지원을 했고요. 1단계 통과자가 395명입니다. 그러면 한 200명 정도가 1단계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경기 영재학교는 오랫동안 이런 경쟁률이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경기도 내에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2학년 친구들은 일단 2학년 때 3학년 때 쓸 거니까 2학년 때 연습 삼아 경기를 씁니다. 근데 연습 삼아 쓰는 것과 진짜 내가 이번이 입시다라고 쓰는 것의 차이는 있어요. 추천서부터 자기소개서까지. 그래서 2학년들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2학년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2학년들 중에서도 내가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라고 진짜 성심성의껏 서류 작성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통과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만 조금 합격률이 낮은 편이고요. 극도로 낮은 학교가 또 세종이 있습니다. 이 세종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요, 요즘 우선 선발이 생겨나고 나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대부분 이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은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인천에서 좀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합격자 수를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이제 올해 그냥 세종에서의 서류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세종은 작년도 420명을 뽑았기 때문에 올해 너무 무리하게 적게 뽑은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이르고요. 그리고 비교를 해보면 대전은 89%예요. 거의 90%죠. 그럼 대전은 계속 다 붙여줬냐? 그렇지 않아요. 대전도 대구, 대전에서 한 해는 대전으로 몰려서 대전이 떨어지고요. 그럼 대전 서류 쓰면 안 되겠네 라는 느낌이 들 때 또 다음에 대구로 몰려서 또 대구가 또 많이 떨어지고, 이거는 그냥 반복적인 현상이어서 크게 너무 신경 쓰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뒤로 가는 것보다 1단계 전형 준비하는 거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 제가 뒤에서 시간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생활이 조금 충격적이에요. 월화수목 금토일 학원에 오고요. 학원에 한 번 오면 빨리 집에 가는 친구들이 12시고요. 늦게 집에 가는 친구들은 보통 1시에, 그렇죠? 1시에 맞춰서 학원에 출발하죠. 그럼 집이 가까워도 집에 가서 씻고 자면 2시예요. 그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려면 진짜 거의 철인 같은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아쉽게도 운동할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1년을 살아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 조금 힘들 거예요. 처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데 생활 기록부에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학교를 희망하면 학기 초 선생님한테 좀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준비 중이니까 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부탁드린다고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나중에 추천서를 써주시면 그 친구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봐주셨을 거니까 쓸 이야기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할까 말까의 고민을 반복하다가 3학년 때 갑자기 그래 안 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별로 친하지도 않은 분한테 추천서를 부탁을 드리면은 좀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좀 일찍 학교 측에 이제 우리 아이가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생기부도 지속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좀 봐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생기부 내용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이제 생기부 뭐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딱딱한 말들만 쓰여 있는데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와 달리 요즘 이제 나중에 저희 3단계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 생기부를 보고 저희도 이제 뭘 물어보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그 글들을 보면 조금 이 학생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저희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부 관리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소서, 이제 글쓰기 부분인데요. 처음 자소서를 쓰면 대부분 자기 자랑만 시작해서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해요. 난 다 잘했고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물어본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시작부터 나는 수학과학을 엄청 좋아했고 어려서부터 수학과학에 꽂혀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왔어. 이런 이야기만 쓰여 있거든요. 학교별로 질문들이 세세하게 조금씩 바뀌어요. 니는 과학에 뭘 좋아해? 니는 과학을 왜 좋아했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질문들에 맞게 그냥 너무 내가 잘해 라는 이야기보다는 질문의 의도에 맞게 그냥 착실히만 답해 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10명 내외,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5명이 준비를 했고요. 작년에는 7명이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준비한 대로 1단계는 아직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 통과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대로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정원에서 뽑는 수는 한 3배수에 3.5배수에서 4배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2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필고사고요. 2단계 통과 인원은 전체 이제 최종 합격자의 1.5배수에서 2배수고요. 여기 밑에 있는 요 경쟁률이 조금 표시가 잘못됐어요. 이게 4대1, 2.7대1, 2.2대1 이렇게 이제 비율로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최종 3단계에 갔을 때는 보통 1.5대1, 2대1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3단계는 요즘 오늘 제가 이제 오다가 저는 이제 계속 고입만 하다 보니까 대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중학생 친구들이랑 고입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이제 강사인데요. 수능도 뭐 소수령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표현력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상대방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력들 때문에 이 3단계에서 이제 영화 보고 글쓰기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그냥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토론가인 아나운서인 것처럼 말이 쑥쑥 나올 것 같은데 말이 쑥쑥 나오려면 일단 내 생각을 쓸 수 있어야 된다가 먼저거든요. 그것들은 2단계 문제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조금 글쓰기 쪽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재학교 입시가 이제 최근에 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과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전형이고요. 제가 10명을 정원을 목표로 일단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우리 아이가 코딩에 뛰어난데 이걸 준비해보고 싶다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지필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수업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럼 네가 코딩을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쵸. 그런 과정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정보 올림피아드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엄청 잘해야 하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주변에 합격자가 있는지 막 제가 아는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 주변에는 아직 이 합격자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어떤 친구들이 선발이 됐는지는 조금 더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장영실 전형은
제가 생각했던 취지와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살짝은 물음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친구가 뭔가 하나에 심하게 이제 꽂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몰입된 학습을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필고사가 없어요. 참고로 경기 소프트웨어 전형은 1교시 지필고사 2단계 시험장에 가가지고 1교시 시험은 봐야 하고요. 여기 장영실 전형 같은 경우는 지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했던 보고서, 실험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 직접 방문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줌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 면담을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서류로 충분했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면담 없이 서류 전형을 해서 2배수인 한 55명에서 60명 정도를 그냥 선발을 했고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냥 캠프 일정 같은 이제 캠프를 진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진행한 경우에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자기가 그러니까 다행인 건 내가 못한다고 한 거 시험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명과학 전공이라면 생명과학 관련된 문제를 풀렸고요. 수학이 전공이다라고 하면 수학 관련된 문항들을 풀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항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항까지 풀려서 그래서 네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었고 네 생각은 어떠한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층 면접을 했고요. 생각보다 면접 문제에서 수준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과목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수준은 조금 높은 데까지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물음표인 이유는 이제 합격자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얘는 진짜 이거에 많이 꽂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금 그런 모든 보고서들부터 시작해서 좀 만들어진 친구들이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원래 일단 장영실 전형이 첫 번째 고3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고3이 되고 이제 입시 결과가 조금 나오면 한과영이 진짜 잘 선발을 해서 잘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24명이었고요. 이제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붙으면서 30명까지 지금은 확대가 된 상황이에요. 여기도 시행착오가 조금은 있었는데요. 장영실 전형을 진행하면서 학교 측에서 얘는 그냥 탈락시키기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한테 2단계 시험 응시 자격을 줬어요. 지금 보면 영재학교는 한 번의 기회예요. 한 학교를 선택을 해야 하고요. 한 번을 지원을 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장영실 전형은 서류를 넣고 장영실을 봤는데 아쉽게 탈락한 친구들한테 일반 전형 2단계 응시 자격을 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서류가 조금 미비한 친구들이 넣었다가 안 되면 장영실을 해서 2단계라도 보자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수들이 생기니까 원래는 그냥 90명의 일반 전형과 장영실 전형 30명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항 분석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1교시 서술형 출제고요. 서울은 이제 오랫동안 1교시에 80분 정도의 32문항인데요. 국어 문제를 포함한 긴 지문도 포함되어 있는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2문항이 이제 지문도 길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한 24문제, 최종적으로 20문제로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20문제로 준 것보다 조금은 더 충격적인 건 서술형도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짧을 텐데 서술까지는 해야 되기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이제 수학은 전체 이제 3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왔고 과학은 5가지 유형의 문제. 이렇게 해서 서울의 특징은 이제 다른 학교들과 조금 차이점은요. 2교시에 수학과학 같이, 3교시도 수학과학 같이, 1교시는 수학과학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같이 이렇게고요. 그리고 특징 3교시에 수학 1.5문제, 과학 2.5문제. 이게 좀 웃긴 이야기죠. 수학 1문제, 과학 3문제,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는 많은데 이 1.5, 1.5는 뭐냐 그러면요. 2010년대에는 창의적인 인재가 유행이었다면 이제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융합적 인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럼 융합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과학은 과목이 네 과목이잖아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 화학 이렇게 그렇죠. 이 과목 간에 융합된 문제들이 이제 목표였다면 영재학교 포함한 나머지 이제 입시들이 목표로 하는 거는 수학, 과학이 섞여 있는 융합된 문제들을 원하고 있어요. 아주 예전에 10년도 더 전에요. 서울에서 이런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요. 문제가 너무 난해하고 어렵게 나와서 변별력이 다 떨어졌어요. 변별력이 아무도 못 푸는 문제들이 막 이렇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학교들이 오랫동안 준비해 나가면서 요즘은 그런 형태들로 조금씩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글씨를 최대한 크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 기술력에 조금 그렇고요. 좀 자료집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무난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사각형 안에 직사각형이 45도 돌아간 채로 비스듬하게 있다고 그러죠. 이 비스듬하게 있는데 어떻게 돼야 삐져나가지 않고 비스듬하게 있으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냐. 그럼 이 비스듬하게 있는 상태를 뭔가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이것들부터 이제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들 문제 읽고 식세워라 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식세워라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이해가 됐으면 내가 이해한 바대로 그 문제가 수학적인 언어로 바뀌어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문제는 뭐 조금 무난했던 그냥 개수세기 문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 좀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생긴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재학교가 원하는 거는요. 그래서 네가 잘 메이킹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어떤 과정들을 잘 밟아와서 그냥 그대로 잘하는 게 아닌 네가 집요함도 섞여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네 것도 있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그냥 학원들 다니면서 그냥 잘 갈고 닦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생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이런 것들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은 학원들에서 이 문제가 가장 킬러 문항이었대요. 이 문제가 가장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뾰족한 수 없이 누가 더 집요하게 찾아내고 실험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요. 문제가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제 KMO를 하는 친구들은 그렇죠. 막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것들을 이제 노가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 둘, 셋 해서 100까지만 세면 심차고 힘들 텐데 그것들을 뭐 꼭 그렇게 센다기보다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종이를 접어서 보이는 세수의 합이 뭐 15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냥 일단 접는 것부터 할까요? 그렇죠. 15가 되려면 뭐가 보여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쭉 접어놓고 그렇게 접으려면 어떻게 접어야 되는지를 또 실험을 해야 되겠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하면서 그래서 절대 이 길에서는 자신감이 아무리 차도 암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죠. 누가 더 팔은 팔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누가 더 이렇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냐. 그렇죠. 15가 되는 걸 써야 돼요. 근데 아이들 욕심이요. 15가 되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5가 되든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들 중 한 가지를 꺼내서 접으려고 해요. 본인의 욕심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너무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세상 어딘가에 되는 친구들이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죠. 저희 아이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학습을 좀 집요하게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쪽은 과학 문제고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어서 과학은 항상 이제 선생님들한테 조금 분석을 부탁드려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과학의 공통된 핵심은 뭐냐에 대한 이제 과학 선생님들은 중등 교과에 맞춰서 출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등 교과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이 진짜 곱씹어서 이해를 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을 한 다음에 문제들을 다시 쳐다보면 조금 다른 느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고요. 과학은 이제
그래서 과목 간의 융합된 문제들, 그러니까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융합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과학 문제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면 그런 문항들이 다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들이 어렵지는 않으나 선생님들이 풀기에,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렇죠. 학생들이 시켜보면 물리 잘해요. 물리. 화학도 화학대로 잘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섞여 있으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관련되어서는 연습을 좀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025학년도 경기 영재학교 2단계 문항이고요. 특징은 작년에는 1교시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는 70분, 50분, 과학 20문항, 수학 9문항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9문항이고 50분이면 한 문항당 한 5분 정도예요. 그러면 문항들이 조금은 쉬워야 할 텐데 아쉽게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친구들이 이제 많았고요. 2교시는 수학 3문항, 글쓰기 20점 이렇게 있습니다. 글쓰기의 주제는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좋은지 뭐. 근데 이제 글쓰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을 일관성 있게 이제 밀고 나가는 게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먼저 2교시에 수학 3문항인데 80점이에요. 그렇죠? 한 문항당 한 30분이 조금 넘게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1교시랑 2교시의 난이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2교시는 점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한테도요. 1교시를 악착같이 구걸이라도 해서 점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진짜 하나라도 푼다라는 생각으로 풀고 나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1교시 문항이 제가 생각하던 문항과는 원래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1교시가 충분히 이제 중등 교과에 있는 그냥 기본적인 문항부터 좀 어려운 문항까지 이렇게 소개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1교시부터 학생들이 조금 과학, 수학에서 멘탈이 흔들리다 보니까 2교시까지는 더 힘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갑자기 안 쓰던 글까지 쓰려니까 학생들이 원래 시험에서는 많이 어려워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문항 소개해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KMO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영역을 수학을 4개로 나눠요. 대수, 정수, 기하, 조합 이렇게 나누고요. 대수는 우리가 흔히 배우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같은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수가 아무래도 교과와는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요. 영재학교 또한 일단 중등 교과에서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수 문항을 많이 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은 다 선행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통 수학 1, 2로 바뀐 수상화부터 시작해서 뭐 수원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이런 계산들이 많이 쉬운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이런 출제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식 세우기, 그리기, 찾기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2차 1번이 어떤 문제였냐 그러면요. 삼각형 모양에서 이제 빛이 출발해서 이제 삼각형 변에 빛이 부딪히고 빛이 반사되는 과정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학생들이 많이 연습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경기 영재학교를 제가 너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은 부분은요. 첫 번째 질문이 그려봐였어요. 반사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려봐였어요.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어렵지만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나한테 보여줘 라는 느낌이 아니었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2교시에도 이렇게 조금은 그래도 표현하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은 오히려 1교시 요문항이에요. 1교시 9번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과연 이게 KMO랑 영재학교랑 이렇게 관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때쯤 최근 이제 몇 년 전부터 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저는 이제 둘 다 가르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출제가 되면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문제예요. 물론 9문제 중 눈에 보이는 지금 복귀된 한 문제뿐이지만 내년 5월이 되면 이제 입시가 시작되고 용학이 뜨면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떠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막 악착같이 기출 문제를 복원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알고 있는 문제들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복기가 완전히 되고 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풀리기 위해서 다시 풀어볼 때 느낀 점은요. KMO가 그래도 아직은 많이 유리한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학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과학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빛이 점에서 발사될 때랑 뭐 선에서 이렇게 될 때 차이점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빛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학교들마다 이렇게 각자가 좋아하는 바가 있겠지만 예전에 한번 이제 자취라 그래서 이제 도형의 움직임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해에 너무 많이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조금 뜨끔했는지 그 이후로는 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공간도형 또 확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원래는 또 유난히 이렇게 빛과 관련되어 있는 뭐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교시는 단답형 소수령 비용이 3대 7이고요. 문항이 많아서 시간 분배가 조금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렇게 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이제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이제 부산에 있는 한과영이고요. 그래도 오랫동안 고집 있게 이 컨셉 그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제 다른 학교와 다르게 1교시 이제 수학만 따로 시험을 보고요. 시험 시간이 180분으로 제일 깁니다. 그 대신 총 4문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한 문항에는 작게는 3문제, 많게는 5문제 정도가 이제 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주제가 4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 문항 수는 한 16개에서 17개 사이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180분에 8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특징은요. 한가영은 고집 있게 항상 1번 문항에 2차 함수, 2차 식 계속해서 2차를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2차 함수는 마치 치트키처럼 학생들이 식비원형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렇게 연습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학교들은 조금 출제를 꺼려한 거에 비하면 한과영은 어떤 형태로든지 1번에서 계속 2차식 관련되어서 이제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뭐 값을 구하라. 그리고 이게 함수임을 보여라 그러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다음 함수가 라고 주어지지 얘가 함수임을 보여라 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또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에서 이제 학생들이 함수의 정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짜 기초를 탄탄하게 갈고 닦았냐라는 변별력을 이렇게 두고 싶어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y값이 변해가면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규칙을 얘기해보라. 문제들을 보면 보여라, 규칙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는 내 생각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 생각을 쓸 때 또 조심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 관련된 글쓰기를 할 때 보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단어를 막 선별해서 막 써요. 그런데 특히나 수학 서술형 답안을 쓸 때는요. 수학 교과서 또는 수상하에 있는 내용들에서 배우는 좀 공용어들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가 뭐니까 얘는 이래서 함수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이게 나는 서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냥 우기기 느낌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이렇게 받지 못하게 되겠죠. 원래 이제 한과형의 특징은 최근 몇 년간 거의 대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원래는 조합 문제도 나오고 기하 문제도 나왔어요. 경기에서도 그 빛반사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빛반사 문제예요. 여기 있는 빛이 여기로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어디서 소멸이 되냐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A로 돌아오냐인데요. 아쉬웠던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많은 학원들에서 연습을 시키는 문제고요. 연습한 친구들은 충분히 다 이렇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어떤 기대를 하고 출제를 했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질문은 좀 그래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나타내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삼각비를 이용해서 이제 그쵸? 그 값이 아이들 표현으로는 유리수고 분자 분모에 홀수 짝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의 아이들은 대부분 다 그냥 풀기만 해봤어서 소수령 답안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서술을 해야 할지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문제였고요. 문항 자체는 그냥 무난하게 대부분 어느 학원을 가도 연습을 시키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냥 집요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뭐 얘는 뭐 보석, 구설 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1부터 숫자를 쭉 썼는데 그 합들이 같아야 된대요.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먼저 숫자를 넣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진짜 처음부터 아주 집요하게 식을 세워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조합 문제는 개수색이기 때문에 그냥 식을 쭉 썼고 답을 적지 계산을 하려고 식을 써서 뭔가 계산을 하려고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은 제일 처음에 문제가 이해가 되고요. 내 이해가 된 바가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머릿속에 스킵하고 내 생각 스킵하고는 문제들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뒤쪽에 이제 과학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도 복기가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원래는 복기가 조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학원들도 학생들도 내년에 어차피 문제가 공개되니까 그때 이제 조금 확인하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연합이죠. 2023학년도부터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은 연합으로 출제를 하고요. 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학교별로 한 7문제씩 선별을 해서 시험을 봅니다. 특징은 수학과 그냥 100분씩이에요. 한과형과 비교해서 시험 시간이 굉장히 조금은 짧은 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항들을 좀 봐야 하는데 이 문항들은 오히려 특히 이제 뭐 좀 경시색이 강한 K모를 한 친구들한테 유리한 듯한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어서 학교가 어떤 방향성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도 다들 이렇게 열심히 집요하게 문제들을 잘 이제 세는 편이고요. 여기도 시간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 문제는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제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와 유사한 문제가 한 2015년도 정도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학년 파트에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문제들로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때 이제 이 문제가 참 이제 신기하다라고 이제 반응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숫자들을 조금 이제 특징 있게 이렇게 줘서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복기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누가 문제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저작권도 조금 힘을 많이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누구나 다 그냥 기존에 있던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내려고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이 입시가 또 좀 태색이 짙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중등 교과 말씀드렸었죠. 이제 시험 범위는 중등 교과예요. 그런데 문제들은 조금 어려워야 되고 그런 문제들은 어디에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있죠. 그때는 3월 모의고사니까 고등학교에서 별로 배운 게 없을 때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시험에서 이제 한 5개에서 6개 정도 연관성 있는 문제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험 문제들을 보면요. 뭐 평가원에 가니까 문제들은 한 10년치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제들 좀 참고해서 조금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들 선발해서 풀리고 있고요. 그렇게 조금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너무 어렵기만 한 문제들 계속 풀리면은 학생들이 지치니까 이 정도 난이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풀려가는 것들은 저는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뒤쪽에 이제 과학 문항들이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탐구 활동에 대한 이제 뭐
쭉 시간이 진행되고 이렇게 채우는 부분들,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뒤쪽에 제가 2단계 커트라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커트라인은 그냥 카더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재학교는요, 4월 중순에서 말에 그냥 입시 요강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게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단계 시험을 보고 나면요, 당신은 몇 점이어서 탈락, 몇 점이어서 통과 없어요. 그냥 2단계 대상자입니다. 1단계 탈락했습니다. 밖에 없어요. 따질 수가 없고요. 2단계에서도 똑같아요. 2단계 시험을 봤는데 지필인데 내가 몇 점이어서 떨어졌고 몇 점이어서 붙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냥 3단계 대상자냐 아니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대충 푼 것들 가지고 점수 이제 답을 쓸 거고 학원들에서 이제 복기를 해서 풀고 난 다음에 이제 가채점 한 것 기준으로 이렇게 대충 공개가 될 텐데 이미 학생이 문제를 풀고 그냥 나오지 않았겠죠? 나오면서 야, 니 이거 문제 풀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교류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친구의 생각을 또 들으면서 내 생각도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이게 조금 이제 그냥 카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요, 점수대예요. 그냥 점수대. 자, 이 시험들은 일단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된 시험이고요. 보면 좀 쉽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55점이고요. 좀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40점, 뭐 30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 하나는요,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못 푸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고요. 못 푸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절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번 시험 100점 맞아야지 라고 고사장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맞출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걸 풀자라고 푸는 거기 때문에요. 설령 좀 내가 잘 못하는 영역이 있어도 그것들을 그냥 서브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잘 못하는 걸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서 100%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오답노트? 보다는요, 그냥 차라리 정답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최종 목표잖아요. 55점이.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 지금 몇 점일까요? 한 20점, 30점이겠죠. 20점, 30점인데 오답 노트 하려고 그러면요, 밤새도 다 못해요. 풀면 틀리는데 어떻게 오답 노트를 다 하겠어요? 차라리 내가 풀고 선생님이 맞다고 해준 거 잘 정리를 해서 파일로 집어서 차라리 그것 계속 보면서 그냥 난 잘해, 난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푼 문제가 훨씬 배울 게 많아요. 내가 풀었기 때문에 딴 사람이 개입을 하면요,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거든요. 내가 풀지 못한 문제를 꾸역꾸역 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주면 혼란스럽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지금 20점이지만 30점만큼 늘려나가고 40점, 50점, 60점. 저는 그냥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우리는 목표가 70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그렇죠, 욕심쟁이겠죠.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70점 정도면 저는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못 푸는 게 있으면 저는 수업 중에도 그래요. 딴 거 풀려고 그래요. 지금 안 돼도. 지금 안 돼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고민해보고 안 되면 그때 질문을 해요. 그때 하는 질문의 수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애가 고민 없이 질문을 하면요,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고민을 거듭하면 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봤는데 왜 안 되는 거냐고 저한테 그냥 따지듯이 물어요. 그러면 저도 그냥 그 친구한테 그래요. 니 이것도 해봤어? 라고 얘기하면 잠깐만요 하고 그냥 들고 가더라고요. 더 이상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만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조금 집요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영재학교 2단계 기출문제 이제 문항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KMO예요. KMO 안내 드릴 텐데요. KMO 문항은 그냥 일단은 대부분 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요즘은 문항이 이제 중등 교과와는 이제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문항은 전체적으로 쭉 소개만 해드리고 학습 방향 그리고 수의학원 안내 이렇게 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칠 텐데요. 일단 주관은 대한수학회입니다. 대한수학회는 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요즘도 많이 이렇게 시끄러워요. 가보면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이제 육성해가지고 외국에 데리고 가서 시험을 치려 그러면은 사단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원하는 곳이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시험들이 개수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 같으면은 겨울 학교 막 이렇게 학생들 모아서 캠프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런 것들도 이제 그것들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요즘 이제 인터넷 환경이 좋아져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살짝은 조금은 이제 의문이 들고요. KMO는 자기 만족인 시험이에요. 그냥 내가 KMO에서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시험이고요. 요즘은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고 어디서도 내가 KMO에서 상을 받았어요 라고 쓸 수는 없는 그냥 그 정도의 시험입니다. KMO는 1차와 2차 1년에 1회씩 진행되는 시험이고요. KMO 1차는 최근에 2시간 30분으로 바뀌었어요. 단답형 20문항이고요. 예전에는 4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4시간에 20문제면은 한 문제당 한 14분 정도가 주어졌었는데요. 요즘은 한 문제당 한 8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수상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이제 수상이 되고요. 동상 이상인 친구들은 KMO 2차 응시 대상자예요. 한 10%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 한 5,000명 정도가 받고 2차 응시자가 한 425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중학생 이하면 중등 KMO를 볼 수 있고요. 고등 KMO 대상자는 고등학교 이하의 이제 학생들이면 됩니다. 영역은 보통 이제 대수, 정수, 기하, 조합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수학 상하 파트 조금 꼼꼼히 해주면 KMO 요즘은 한번 그래도 볼만해요. 근데 이 꼼꼼이가 정답률도 중요하겠지만요. 학생이 이 문제들을 이제 수학 상하를 얼마만큼 잘 이해를 했느냐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제 5월에 시험이 있었고요. 금상은 이제 73점, 69점 되어 있는데요. KMO의 수상 기준은 일단 전국 단위에서 금상 3%, 5%, 7%, 10% 이렇게 주는 것처럼 각 지역별로 또 그 비율 그대로 수상을 하기 때문에 전국은 73점, 경기도는 69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 58점에서 57점 정도 맞았어야지 원래는 2차 대상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장려상 이제 예전에는 이 KMO가 너무 이렇게 넘사벽이어서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 힘들다라고만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상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주는 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MO 2차는요, 여기서 사실은 시험 시간이 3시간 2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을 보고요. 3시간 동안 4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문제를 풀고 학생들이 소수령 답안을 작성을 하고요. 3시간에 4문제를 풀면은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는 이제 쉬어야 돼요. 오늘은 더 이상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여건상 한 2시간 정도 점심 먹고 쉬었다가 오후 시험 3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하루에 8문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올해는 11월 9일날 시험을 봤고요. 통상적인 이야기입니다. 2차 수상자가 60%였어요. 1차에서는 많이 걸러냈다면 2차는 니들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한 60% 정도 상을 줬었는데 올해는 40%로 줄었어요. 그래서 금상이 한 7.5%, 은상이 한 15%, 30%, 40% 정도 상을 줘서 원래는 한 425명 정도가 시험을 봤으니까 한 180명 정도가 이제 수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에서 이제 문제인데요. 일단 KMO 2차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집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2차 문제들을 보다 보면 답이 이거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서 3시간 동안 4문제를 푸는 거고요. 여기 또한 4문제를 푸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적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 정도를 학생들이 목표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 한 문제를 1시간 정도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하고 진짜 풀고 소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진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보고 거꾸로 숫자도 넣어보고 다 하면서 학생들이 답이 이거일 것 같은데 라는 감을 대부분 잡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집요함을 기른다라는 건 내 생각을, 내 논리를 완성해 나가느냐 못해 나가느냐 차이고요. 그런데 난이도가 영재학교 2단계랑은 조금은 괴리감은 있어요. 그런데 집요함을 기르고 어쨌든지 소수령을 완벽하게 잡고 싶다라면 저는 2차를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꼭 2차까지 해야 되나? 저희 학원에서는 2차를 그냥 주중에 1회 정도 수업을 하면서 그냥 이제 경험하고 수상하는 것 정도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2차에 또 끊임없이 주 7일을 또 투자하는 학원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2차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학습을 해도 충분히 길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1차 문항은요, 중등 이제 2016년도에 교과와 연계를 위해서 난이도를 낮추겠다라고 이제 대한수학회가 발표를 했고요. 3년 전부터 문항수가 급격히 쉬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커트라인이 한 40점 초중반, 어려울 때는 40점 초반일 때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원래 아까 보셨던 것처럼 58점, 작년 같은 경우는 60점 중반이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됐고요. 원래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등 교과를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자주 봤던 그림들, 딱딱한 수학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문항들은 그냥 수상학, 중등 교과들 탄탄히 하게 되면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는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11번부터 20번까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그리고 생각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들이 조금 커져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편에서 영재학교를 위해서는 KMO를 꼭 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좀 입장을 바꿔서 그럼 이걸 해서 꼭 내가 상을 받아야 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6개월 정도 하면서 아이들이 이쪽으로 또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성장치를 제가 이제 원하는 거지, 여기서 뭔가 꼭 내가 뭔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르니까 그냥 과정의 하나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KMO 문제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2차 문항들도 이렇게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항들 딱딱하고 숫자들 이렇게 하다 보면 대부분 답이 이쯤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름의 논리로 힘있게 얼마만큼 밀어붙일 수 있냐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전통적으로 KMO 2차에서 상을 받으려면 대수랑 기하를 여전히 잘 풀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랑 기하에서 기본적인 점수를 받아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요. 원래는 예년에는 보통 이제 2개 정도면은 동상 받았었는데 올해는 커트라인이 이제 수상이 조금 줄어든다 보니까 4개 정도 이제 맞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아직 이제 발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자료 조사는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시간표가 들어간 이유는요, 시간표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수의학원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원래 수의영재센터에서는 영재학교 반이 총 5명이었어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 2분, 이제 과학 선생님은 영역별로 1분씩 이렇게 계시니까 어쩌면 선생님 수보다는 학생 수가 적다라고 생각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좀 자부하고요. 학생들이 조금 흔들릴 때 선생님마다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모질게 지금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흔들릴 시간이 없이 바쁠 때다. 흔들리면 지금은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저는 다그치는 반면 또 어떤 분은 또 들어가서 그래 좀 쉬어도 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개별적으로 아이들과 좀 친밀도가 다 이렇게 높아서 아이들이 그냥 좀 편하게 학원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제가 좀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5명 정도 교실에 앉아서 자습을 하는데요. 얘들이 좀 제가 의심이 될 정도예요. 아무 때나 가서 문을 열어도 그냥 계속 문제만 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저를 CCTV로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만큼 진짜 열심히였어요. 아까 전에 제가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탈락입니다. 아, 끝이구나. 끝이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수업을 한 친구들 중에 몇몇 학생들 제가 학교에 전화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추천을 드릴 때 얘가 2단계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건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얘는 당연히 합격인데 힘들게 합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한 친구가 탈락을 해서 저는 진짜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는데 진짜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채점을 했고 그냥 탈락이래요. 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알 거라고 저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주말 동안 계속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 이 정도를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맞추겠지라는 생각으로 복습 테스트를 내는데요. 저는 항상 충격을 받죠. 아이들이 복습 테스트가 마칠 때까지 이게 왜 복습 테스트인지 모르겠대요. 지난주에 내가 뭘 배웠길래 이런 시험을 보고 있는 거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가서 풀어줘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학습의 방향이야.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 이렇게 복습 테스트 이제 타학원처럼 이렇게 숫자만 바꿔서 내가 가르쳐 줬는 거 기억하고 있지라는 질문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방학 시간표예요. 방학 시간표는 보통 12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방학 중에는 토요일 낮 시간, 금요일 낮 시간과 토요일 오후 시간 이렇게 비어 있고 진행이 되고요. 학기 중에는 그냥 이 앞쪽 시간표들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KMO반은 월수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이제 시즌 때만 KMO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KMO도 또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학생들하고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특징은 아까 이제 3년 전에 KMO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중 교재를 그냥 사다가 쓰는 게 아니고 일일이 타이핑을 하고 문제 배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인데 일단은 바뀐 난이도 기준으로는 교재 작업을 다 완료해서 불필요한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전에 제가 영재학교 준비 5명이 했고요. 영재학교 2명, 과학고 1명 이렇게 이제 합격을 하고 두 친구는 조금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 또한 충분히 이렇게 얻어간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래요. 친구들 어디 가도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저희는 그렇게 이제 학습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KMO 1차를 해야 되는 학생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는 목표겠죠. 영재학교 또는 과학고에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와서 꼭 성공이 아닌 그냥 경험으로라도 꼭 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그죠 경기도의 과학고 때문에 이제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학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발표가 나고 결정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죠. 3월에 최종적으로 발표라고 해서 제가 오늘 따로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요. 원래 과학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과학고 입시도 한 3년 전부터 이제 문제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8월 말에 개강을 했고요. 8월 말에 개강을 하면 9월 첫째 주가 서류 마감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2주 동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서류 작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소서를 써오면 수정하고 조금 이제 주제 잡고 가이드하고 그리고 나면 기말고사고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기말고사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도해야 될 시간들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고를 준비하더라도 주 1회 정도로 한 학습량이 한 3에서 5개월 정도는 되는 게 그래도 조금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맨 똑같은 문제잖아요. 예제, 유제 이런 것들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그냥 수학이 싫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역량이 진짜 뛰어나서 나는 숫자만 바뀐 문제 푸는 게 너무 지루해 하는 친구들 그리고 원리를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친구들인데요. 요즘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조금 자부심을 많이 실어주는 것 같은데도 의외로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가 조금 중요한 파트예요. 뭐 때문에 네가 이 생각을 시작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진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푼 문제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이렇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시작하는 시기는 공통수학 1, 2, 수상화예요. 수상화. 이름이 자꾸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공통수학 1, 2를 진짜 가볍게 한 번 정도 마친 친구들이에요. 저는 예전에 중3까지만 마치면 충분해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진짜 중3까지만 딱 끝내고 오니까 아이들이 언어적으로나 그리고 계산량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많은 양의 계산을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상하, 공통수학 1, 2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및 이제 살아가면서 쓰는 수학 용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수학적인 표현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선생님도 똑같이 앞에 서서 수학적인 표현으로 문제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려면 대화가 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도 KMO를 조금 2학년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입시 쪽으로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늦어도 초육 중1 정도에 한번 시작을 해보면 학원에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피드백들 조금 더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 친구는 그냥 선행을 하는 게 좋겠다. 시켜보니까 선행을 엄청 잘하는데 이거랑 또 안 맞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시 이제 특목관 추천해줘서 특목관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도 빼고 좀 다른 길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영재학교와 올림피아드의 연관성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학은 여전히 2단계 시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고요. 과학은 올림피아드가 물리 같은 경우는 물리 인증제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없어진 파트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올림피아드 문제는 객관식에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면 영재학교 문제는 중등 교과에서 융합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너무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닌 그냥 중등 교과에서 융합적으로 네가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이제 문제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수학은 이제 보통 진행을 하고 과학은 요즘은 그냥 물원, 화원, 차라리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문투, 화투 이렇게 하는 쪽이지, 올림피아드를 영재학교를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요. 합격하고 나서는 또 그 학교 가서 잘하기 위해서 또 뭐 일반 물리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영재학교를 준비하면 꼭 중등과정 탄탄하게 잡아줘야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약수, 배수 이런 것들 배우는데, 그렇죠. 2는 4의 약수죠. 근데 제가 이제 첫 수업 가서 2는 4의 약수야? 왜 약수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약수인데 왜 약수냐고 물어보는 건 무슨 질문이지?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는데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알게 모르게 나눗셈에도 룰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룰들을 바탕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알고 있는 것보다는요, 진짜 딱딱한 텍스트로 정확히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꼭꼭 씹어서 소화가 잘 시켜서 융통성 있게도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중등 내용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공간 도형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영재학교들은 어려운 문제를 낼 때 공간 도형을 내요. 아이들이 이때 배우는 공간 도형은 고작 꼬인 위치, 만나냐, 모서리가 몇 개냐 정도인데, 영재학교에서 내는 공간 도형 문제는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더 해줘야 되고요. 1학년 때 배우는 작도도, 그렇죠, 그냥 중간고사를 있을 때는 중간고사를 보기 위한 작도를 배웠다면 영재학교에서는 어떻게 그려야지 이런 것들이 그려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작도까지는 KMO를 과정하면서, 공간 도형은 대부분 영재학교 실전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3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융합된 내용들. 그래서 결론은, 그렇죠,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반복이 아닌 내 관심을 통한 이런 학습들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의학원에서는요, 영재학교 대비반 두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두 반 그냥 같은 시간표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반은 S반, 한 반은 U반이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크로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조합, 이렇게 물리 화학일 때는 화학 물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방학 동안은 12시부터 12시, 그리고 학기 중에는 6시부터 12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KMO반 같은 경우는 월수금반 이렇게 두 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 반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 너무 KMO만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이 교과들 좀 챙기면서, 근데 이 교과를 챙긴다라는 의미가요, 결론은 KMO를 서브하는 느낌이에요. 이 친구들이 결론은 이 부분들을 잘해야지만 KMO를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수상화를 하고 왔는데 또 해야 되는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저희는 앞에랑 비교를 했을 때 수상화를 할 때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 이제 지저분하게 꼬인 문제를 학생들이 꼭 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굵직굵직한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각 단원에서 좀 소홀히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뚜렷한 목표들,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고 왔어도 꼭 이렇게 다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초5, 예비 초6반 그 디딤돌 3%,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문제들을 풀려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수상화 그리고 수원 이런 문제들을 초등학생들의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들이니까 문제를 이제 푸는 힘을 길러주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시작하기 좋은 시기는 너무 중등에 가서 계산하기 전 단계가 시작하기가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등 가서 식 세우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들을 되도록이면 초등학생 시선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월요일날 4시, 6시, 금요일날 4시 이렇게 총 3반이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말 과학은 이제 물리원, 화학원, 중등과학, 통합과학이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리원, 화학원, 통합과학 차이점은 뭐냐, 물론 차이점은 뚜렷하게 있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물원화원 들으라고 하고 어떤 친구는 통합과학 들으라고 하는데요.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중등과학 다음 물원화원, 그러니까 통합과학이 물원화원에 포함되어서 설명이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물원화원을 들으면 되고, 그냥 자사 일반고를 진행해서 그냥 과학 공부를 한 친구들은 중등과학 다음에 통합과학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영재학교나 과고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그냥 중등과학 다음에 통합과학이 아닌 물원화원 시간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학생들 오면 저희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보통 이제 예비 중1, 그래서 겨울방학 시작하는 시점에서 온 친구들이 수상부터 시작을 해서요. KMO 전까지 저희는 이제 바뀐 이름으로 미적분 원 기초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학 상하에 힘을 조금 많이 줘서 방학 중에는 그와 관련된 문제들 좀 풀고요. 그리고 고등대수가 이름이 수원이었던 게 이름이 고등대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대수도 겨울방학 동안 심화, 그리고 미적분은 조금 텀을 길게 두고 학생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서 저희는 교과도 어느 정도 조금 채우면서 그래도 KMO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2학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2학년 때부터는 뭐 선행교과는 없어요. 그냥 KMO하고 영재 프로그램 넘어가는 것들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표는 1시간이었는데요. 제가 한 15분 정도 조금 지체가 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한 대로는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또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아서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